눈이 쌓여가지고 저희 집 길 있는데 그 뭐야 홍해문이라고 이렇게 좀 약간 경사진 길이 있거든요. 이 눈이 쌓여서 그걸 안 추면은 차들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늘 거기서 이제 고생들 하는데 오늘 아직 음악하심도 안 부르고 그래가지고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시작할까요? 네, 네. 녹화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스크린트가 연결이 잘 안 돼요. PC를 더 좀 성능을 높여야 되는가? 반갑습니다. 강인함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월 7일 금요 독서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공 원장님 올려주셨고 이 대표님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강기남 대표님은 타임라인을 올렸길래 저 복사에다가 이미지만 복사해서 토론에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공 원장님, 강기남 대표님, 유 대표님 그리고 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은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조금 적어서 아무래도 많이 두꺼운 책이나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뭐 이런 책들은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꼭 읽어야 될 책 위주로 읽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렇게 아무래도 신앙서적에 대해서 좀 많이 올리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가 지난달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권씩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는 중에 이번 달에 이제 제목이 이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로렌스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분이 살았던 이 책이 기본적으로 글이 쓰였던 시기가 1600년도 대에 쓰였던 그런 책이고요. 이분이 수도사입니다. 수도사. 수도사인데 이분의 자기가 직접 책을 적은 게 아니고 이분이 적었던 내용, 편지나 이분이 적었던 내용을 다른 분이
대신 이렇게 받았던 분이 적어서 내놓은 책이었고요. 이게 밀리에서에 있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이렇게 이제 쭉 돼 있는데 이분이 했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요거 보시면 그냥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오히려 이제 지금 요즘보다도 그 수도사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쭉 쉽게 들어있어서 저는 하여튼 잘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친구한테 보냈던 내용, 또 자기가 누구를 상담해 줬던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우리가 수도사로서 신부나 뭐 신부님이나 뭐 이런 분이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도원에서도 허드렛 일을 하는 뭐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어떤 그런 영성이나 이렇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이 같이 교통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높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읽었던 이번 주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으면은 그보다 좋은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강기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혹시 계신 곳들도 눈들이 많이 왔을까요? 네, 오늘? 아, 네. 눈들이 많이 왔구나. 네네. 오늘은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뭔지 모르게 앉아서 책을 본다든지 하는 거는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읽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20년 전 책이거든요. 보일까요? 결혼 상담 기술이라는 건데요. 사실 눈이 많이 와서 차를 타고 가다가 하기에는 뭐해서 위험한 것 같아서 오늘은 집에서 하고 가자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20년 전에 2007년도인가 그때 그러니까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 입학할 때 그 해년도에 20년 전에 40대 후반에 썼던 책인 것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썼던 이유는 이제 백석대학교의 학생들이 전부 기독교인이고 교수들도 한 5%가 다 기독교인들이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선배들도 학교 졸업하고 나면 취업들이 잘 안 되고 해서 교회에서 상담을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학원 원장 송정아 님이 원장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그분들을 일할 수 있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그러면 대학원에다가 상담학과를 한번 결혼 상담학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런 교재부터 하나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책의 내용이 조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딱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이론적인 걸 제가 썼으니 이론적인 게 얼마나 수준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저런 상담을 그때가 한 5년차 됐었을까요? 그랬고 또 상담학을 또 2년 반 공부를 한 거를 접목해서 한번 썼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주로 결론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를 졸업을 해도 사회에 나가서 그 일을 자기가 경제적으로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직업군을 한번 만들자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보면 물론 지금까지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일은 제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조금 내용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책을 썼던 것 같은데, 이제 결혼 분석학이라든지 가족법, 그리고 그 상담에 대한 기법이나 원리 같은 것들, 직업, 그리고 직업의 의미나 인과관계론이라든지 뭐 창업학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내용이 좀 특이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상담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례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 상담 사례 같은 것들. 왜냐면 그리고 설문조사를 그 홍보팀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회사 규모가 이렇게 작지가 않았기 때문에 홍보 담당 그 관리하는 분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5명이 홍보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했던 게 굉장히 많아서 신문에 계속 기재하고 그랬었던 내용들을 그것도 설문조사도 한 15개 정도를 놓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년 전에 썼던 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책들이 아마 다 절판돼서 교보 같은 데는 없을 거예요. 중고에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표지가 특이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출판사에서 표지를 이제 자기 디자인을 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와이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와이를 갔었을 때 거기 이제 그 책 파는 데 도서관, 서점 이런 데를 둘러보다가 사실 문구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예쁜 카드들이 많아가지고 카드들을 제가 마음에 드는 카드를 한 10개, 20개인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골고루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많이 그 고민해서 그 디자인 중에서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책이고 해서, 그리고 날짜도 7월 7일 날이에요. 7월 7석이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때 했던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젊었을 때 하셨는데 아주 멋지게 또 옆에서 그렇게 이 직원들이 많이 도울 수 있어서 좋은 작품을 만드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멋진 책 소개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장 소장님, 유 대표님 다음에 부탁합니다. 네. 예, 제가 읽은 책은 세가첸, 원래 구글 엔지니어였던 그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예, AI 쪽, 기업이 창시했던 그런 분이 쓰신 책인데요. 책 제목이 AI 시대 생존 전략입니다. 원래는 이런 책 제목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일단 위협부터 하고 시작하는 그런 거는 조금 그래서 핵심이 먼저 좀 저는 강조가 되는 책 제목 좋아하긴 하는데, 막내가 이제 AI 쪽 진학을 하고 또 아내가 월요일마다 온라인 교실을 AI 쪽으로 열고 그렇게 하고 또 활용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면 아내한테 밀릴 것 같아서 아들한테도 밀리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읽는 중입니다. 이런 쪽 책들을.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부경대 잘 갔다 와. 부경대 쪽 강의 그쪽 이제 하는 거 그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읽었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랬는데 반대 전공하는 그쪽 학생이 하는 질문 받으면서 읽어두길 잘했다. 좀 의견을 안 그럼 너무 한쪽으로 답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조금 저랑 차이 있는 부분은 의식에 대한 거, 인간의 의식에 대한 부분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한 반박을 올렸는데 조금 요 반박이 약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읽으면서 오히려 생각이, 인간의 의식이나 자아가 그 할루시네이션하고 그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 책에서는 이제 저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를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약간 저랑은 이렇게 길이 갈라져 나가는 책의 가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AI 적이 된 게, 스스로에 대한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의식과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느끼는 그 의식하고 AI가 갖는 할루시네이션하고 그 차이 부분이 어떤 건가, 정말 내 자아의 순수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AI는 저는 참 큰 가치를 이렇게 가진다.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봤기 때문에 책 읽으면서 이제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 보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근데 다시 이제 내용이 돌아가서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장이라든가 업무 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서 경쟁력을 키워라, 이런 식으로 한 내용이 큰 장을 할애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경우에는 그만큼 좋은 도구가 생겼으면 사용을 잘 하고 넘겨주고 일을 그쪽이 많이 하면 그만큼 더 본질적인 거에 사람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은 주장했던 거랑 이게 스스로 책 안에서도 이게 사실은 쪼개지거든요. 인문학적인 쪽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좀 더 직장에 잘 붙어 있고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이럴수록 이 책에서 강조한 부분 쪽의 강화될수록 오히려 변화하지 않는 거, AI가 들어온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를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지금 AI 쪽에 대해서 코딩이나 이런 쪽만 발전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인문학적인 부분이 AI가 엄청나게 파고들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인문학적이지 않은 이공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보는 확실하지만 또박또박 가는 정도 선이라고 하면, 사실 시를 쓰거나 아니면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지금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수준, 때로는 더 높은 수준, 이걸 이미 달성을 했어요. AI가. 그래서 시, 소설, 그 다음에 철학적인 거, 종교적인 이야기, 이런 쪽은 진도가 엄청나요.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반은 장난, 반은 좀 진지한 뭐 시켜보고 성경 어느 구절을 갖고 이런 입장일 때 어떤 식으로 큐티를 할 수 있나 해갖고, 저는 큐티를 시키기도 하고 또 제가 하면서 비교를 계속 해봐요. 보시는 분들은 매번 느끼시겠지만,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이쪽은 인문학 쪽은 오히려 거의 끝났구나 싶은 거, AI 쪽에 의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책에서 그 부분이 싹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느꼈을 텐데 왜 뺐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뇌에 대한 아웃소싱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아웃소싱이 많이 되고, 오히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라든가, 나이 들어갈수록 기억력이라든가 판단력, 그리고 치매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에서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책의 이야기처럼 아웃소싱 부분 안 된다고 전제하고 가겠다는 거를 하고 가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읽게 되니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책하고 같이 뽑아놓은 책이 몇 권 더 있는데, 그거 마저 정리 같이 해서 AI 쪽 지금 자문하고 교육하는 거에다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안에 대한 강조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현명하겠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보완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속에서 오히려 왜곡이 많이 일어나고 보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게 앞으로는 현명하겠다. 어차피 CCTV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오픈해야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가게 되는데 계속 보완하다가 삶이 더 위축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AI가 요즘은 너무 화제가 아니라 생활에 그냥 접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 장 사장님 부탁합니다. 네. 장 사장님 5분만 써주십시오. 한 1분만 할까요? 제가 그래도 하실 말씀 준비를 하셔야죠. 네네네.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일단 그래도 이거 공유를 하고서 보죠 뭐. 조금 전에 그 토론방에 올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 뭐 읽었던 책은 아니고요. 속에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책인데 산문집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목차에서 이제 뽑아서 읽고 있는데 김훈 작가라고 아마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시죠. 지금 그 허송세월이라는 거죠. 이게 산문집 이제 소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출판이 됐고요. 책 소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생의 어리석음은 한이 없는데 나는 이 어리석음과 더불어 편해지려 한다. 생활의 정서를 파고드는 김훈의 산문의 미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어쩔 수 없는 비애와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우리 시대의 문장가 김훈. 시간과 공간 속으로 사가드는 인생의 단계를 잘 절감한다는 그가 겪은 일을 겪은 대로 쓴 신작 산문을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은 42편의 그 산문의 목차에 들어있는 한 꼭지예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분이 여기 책 그 첫머리가 이런 그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늙기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쪽인데 핸드폰에 보고가 찍히면은 죽음은 배달 상품처럼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책 머리로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제목이 그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제목이 실제로 이분의 표현을 보면은 뭐 혀가 빠지게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작가의 삶이라는 거는 상당히 치열하게 살아오는 분들의 어떤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혀가 빠지게 일했던 세월도 돌이켜 보면은 헛되어 보인다. 그리고 햇볕을 쬐면서 허송세월을 할 때 내 몸과 마음은 빛과 볕으로 가득 찬다. 나는 허송세월로 또 바쁘다라고 하는 이런 그 반어법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문장을 풀어나가는 하여튼 뭐 그 글을 쓰는데도 이분도 참 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이제 세로를 기다리며, 그 다음에 2부는 글과 밥, 그 다음에 3부는 푸르른 날들 해가지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암투병을 아마 하고 지금 계신지 그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병을 얻어서 좀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썼던 그런 그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일산에서 살고 계시는데 일산 호수를 돌면서 아마 이런 그 책에 대한 전체 구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를 그냥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한 꼭지 찍히는데요. 늙기의 즐거움. 네. 늙는 걸 즐겁게 네.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예. 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합니다. 저는 엄마의 말뚝이란 책을 봤는데 박완서 작가가 쓴 책입니다. 표지는 이렇게 되었고 제가 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된 것은 이제 책을 사랑하는 인천 중구 모임이란 마을 공동체에서 읽을 인천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을 소개를 해주라 그랬더니 이 박완서 작가님의 엄마의 말뚝이 검색돼서 있게 됐습니다. 엄마의 말뚝은 3편의 연작 소설입니다. 엄마의 말뚝 1은 1980년에 쓰고 2는 81년에 쓰고 3편은 1991년에 써서 2편은 5회 이상 문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1편 엄마의 말뚝 1편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고향을 따라서 아들하고 딸 이렇게 오누이를 데리고 서울 현저동이라는데 집안 새 사는면서 이 했던 고생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엄마의 말뚝 2는 이 연작의 핵심인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오빠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인천을 배경으로 했으니까 이 책에서 인천이 언제 나오지 하고 쭉 보는데 이 오빠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죽었는데 그 오빠의 시선을 무학제 전쟁시키니까 무학제 고개 넘어 벌판 반머리에 그냥 가매장을 했었어요. 나중에 서울이 수복되고 그러니까 화장장이 제대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유고를 찾아가지고 개장한다고 그러죠. 찾아서 화장을 해서 그 유고를 강화도 이분이 황해도 개풍군의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서울 올라왔는데 그 강화도에 가서 개풍군이 보이는 그 지점에 가서 이 유고를 상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3권에 가면은 이제 이분이 그 낙상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이제 대퇴부 수술을 했는데 그걸 이제 또 수술이 어떻게 돼서 7년을 더 사는 거예요. 더 사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구가 와서 너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엄마가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호수개미 나 좀 보자. 그러니까 이 호수개미가 이 박완서 작가의 셋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박완서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어머니하고 가라니까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네 다 들으셨거든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네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기에 부탁한다. 오빠처럼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렇게 못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7년을 더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소천을 하시겠죠. 근데 당신의 소망과는 달리 손자가 주도를 해가지고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이 3편이 이제 끝나는데 여기에 말뚝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처음 말뚝은 엄마가 개풍군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현저동에 새 살다가 그 주인의 박대에 피해서 이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이제 말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개불마당집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딸은 사무된 날 다시 찾은 산소에서 나는 어머니 성함이 한 개의 말뚝이 되어 꽂혀 있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V 표시죠. 거기에 보니까 엄마의 이름이 기숙인데 그 몸기자와 잘숙자, 흔히 여자 이름은 맑은 숙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숙자가 이 어머니 속사임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딸아 괜찮다 괜찮아 그까지 몸 아무리 누우면 어떠냐 너희들이 마련해 준 데가 곧 내 잠자리인 것을 이렇게 유언과는 다르게 이 위로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연작소설 3편인데 남북 분단의 아픈 체험을 참 개인적인 사실로 간직을 해가지고 6.25의 그 비극을 잘 이렇게 상처를 아무리는 그런 소설이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이상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바쁘게 또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제 이 40분 되면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